어떤 선교사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가족이 10명이라면은 이제 하나하나 둘이 이제 그 매일 이제 일해서 먹고 사는 점점 뭐 농업이 뭐 90% 이상인데 하루에 한 가족을 위해서 벌어오는 돈이 그 당시 30센트였어요. 30센트니 그거 갖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해서 뭐 병원 하나 칠 돈이 없는 거예요. 학교? 서양 선교사가 와서 세워주기 전에는 학교도 못 세웠죠. 가난과 질병과 미신의 나라였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때 이 박사가 소년 시절을 보내고 서양 선교사 만나고 애작당 들어가면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근데 빨리 그것도 순식간에 이렇게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소화한 사람들 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박사의 독립 정신에 보면 말이죠. 이 중력 현상 이렇게 지구가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서 있지만 우리 지구 반대쪽 아르헨티나에서는 거꾸로 매달리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구가 동그라니까 우리 이렇게 서 있죠. 거기 거꾸로 서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떨어지느냐?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귤에다가 물을 묻혀서 귤을 돌리면 물이 안 떨어지지 않냐. 그와 같은 이치다. 그리고 얼마나 독창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자도 안 쓰고 그 해박한 양반이 한자도 안 쓰고 어려운 말도 안 써요. 전부 보면은 참고서도 없어요. 감옥에 무슨 참고서가 있어요. 전부 보면 서양 것을 빨리 흡수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버린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1901년에 이태리의 마코니가 아일랜드 끝쪽 조그마한 땅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S자를 보내요. 뉴파운드란드에서 그 S자를 포착한 게 무선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 과학자들이 다 안 믿었어요. 용관이 무선이나 이 빛은 직진하는데 지금 둥근데 어떻게 둥그렇게 가느냐. 근데 갔어요. 1901년에. 이게 최초의 대서양을 건너간 문자예요. 줄도 없이, 전기줄도 없이. 그래서 이걸 해결을 못하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전리층이라는 게 지구를 둘러싸서 이게 직진하다 부딪히면 이렇게 내려오고 부딪히면 이래서 가는 거라는 걸 깨닫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 1년 만에 1901년에 마르코니가 보냈는데 그것도 대형 안테나 세워서 1902년에 감옥에 앉는 청년 이승만이 자기 답을 쓰고 있어요. 줄 없는 소식이 천리를 간다. 놀라운 양반이에요. 비행선은 어디서 또 본 모양이에요. 비행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상을 하는 데는 반드시 소식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신, 전화 이런 거 다 함께 들어오고 우편제도 그게 줄줄이 좀 다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통상을 더 촉진시키고 통상이 또 그런 걸 그 수단을 기차도 들어오고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걸 서로 막 그냥 상승작용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기선 얘기. 거기 조선의 국부에 대한 서양 선교사의 보고 너무 가난해서 그다음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간 분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병탄하고 이민을 막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알렌 박사가 그 일찍이부터 조선 사람을 이민 보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서 욕도 먹지만 그러나 한 5,000명을 보냈어요. 하와이다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8,000명으로 늘었어요. 8,000명 우리 미국 동포의 돈을 다 끌어모아도 대포 하나 못 만들 지경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무장 투쟁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는 아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재력으로 탕탕 다 써버리고 나면은 말리 같은 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무장 투쟁도 중요하고 의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로 이제 간 거죠. 두 번째, 통상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건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통상과 평화를 인식한 최초의 기록은 16세기에 메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벤 메네스라는 사람이 처음 기록상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이걸 이어받고 그걸 다시 칸트가 이어받아서 통상이
전쟁을 막고 상호 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다윈의 강자가 약자 잡아먹는 거, 이 사회적 이걸 뭐라 그러죠? 적자 생존, 그 다음에 약육강식, 이건 안 된다. 그런 시대는 점점 가버리고 공전공생 접어드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박사는 감옥에 앉아서 이걸 안 거예요. 어떤 문화를 봤는지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면 그 독립정신을 감옥에서 쓴 걸 보면 그 해박한 지식의 뒤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방대화되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민주공화제도 개인과 개인, 자유국가연합제도 국가와 국가, 자유통상통일제 개인과 개인. 아까 말씀대로 각국이 그 나라의 상업관계가 있는 것은 전쟁이 없게 하고 나에게 없는 것과 남에게 있는 것을 서로 바꾸면 피차의 이익을 낳는다. 통상정신이 조만간 모든 사람을 하나로 붙잡는데 이것은 전쟁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 여러분 저 카네기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카네기가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서 나중에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스코틀랜드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많은 적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구 평화로라는 책 써요. 그리고 지금 헤이그에다 우리 해야질사 사건 그 이상설 선생님 등 세 분이 가셨잖아요. 그 해야질사에다가 평화의 궁전도 그 기증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카네기 평화재단 그것도 만들고, 그리고 영국의 신문들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국을 미워하는 거예요. 영국의 신문을 하나씩 사들여서 여론을 통해서 영국의 왕정을 없애고 자유공화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실패는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성각들의 생각이 됐다. 근데 카네기가 영국 평화론을 쓴 때가 이 박사가 학위 논문 마칠 때하고 시기적으로 한 5년 차이에요. 읽었으리라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뭔가 하니 이 박사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이 모든 문헌을 거의 다 섭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서. 그 다음에 케인즈 주장 너무 길어서 생각하고 세 번째, 오늘날 통상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근본이다. 이 박사의 말이에요. 통상.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우리나라는 사농공상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선비가 최고고, 그 다음에 농, 그 다음에 공, 상인은 아주 천민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서양 사람이 와서 연세대학을 만들 때 상과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상과예요. 그 사람들이 양반들이 어떻게 양반의 자식이 상을 공부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양반의 자식이 의과대에 가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느냐, 어떻게 양반의 귀수가 간호사가 돼갖고 남자의 몸을 이게 그냥 머리색에 꽉 박혀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먹었어요. 에이비슨 박사나 언더우드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박사는 딱 안 거예요. 거꾸로. 상업, 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전쟁도 막아주고, 그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유전되는 걸 깨달은 선각자예요. 아시아에서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글쎄요, 더 읽어봐야겠지만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 다음 작은 나라가 살아가는 근본, 가만히 있죠. 지금 3시 15분인가요? 제가 15분만 더 얘기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토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가는 근본, 1차 대전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해체와 작은 나라들의 독립, 그래서 국제 결제연맹, 국제 동아제도,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게 전부 이제 이 자유국가연합체. 공전공생은 자유주의 더하기 자유국가 동상이고, 약육강식은 중상주의와 제국주의와 무역 동상이고, 그 다음에 이 박사의 글을 보죠. 통상교제가 각국에 다 이익이 되는 것이요, 약육강식처럼 어느 나라에는 이롭고 어느 나라에는 해될 것이 아니라 대평안락을 일체로 누릴지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약육강식 때 공전공생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내는 거니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권리가 이러함에 이게 이거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 국가 내에서 이러함에 나라가 세상에 대한 권리가 또한 이러하다. 이게 이거죠. 국가와 국가. 이렇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게 자연자원의 불균등한 분포예요. 우리는 기름이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름 많고, 그러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없는 걸 팔고 그 돈으로 기름 사오고, 이게 자연자원의 그 불균등한 분포로 말미암아 결국 이웃이 형제가 되는 통상이다. 그 밑에 통상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식민지 독립승인에서. 네 번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우리를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승만도 저게 처음에 그 서양 선교사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봤어요. 왜 그러냐? 그 바로 직전에 미국 사람들이 하와이를 홍탄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교사가 가고, 그러다가 조금씩 그 의사들이 가고, 그다음 조금씩 군대가 가고, 그러다 하와이 홀랑 먹어버리니까 이 박사가 이 사람들 봐라. 그래서 경계를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에이비슨 세브란스를 세우고 한 참 훌륭한 이 의사하고의 만남이 굉장히 역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기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국가가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칸트 영구 평화 세 가지 조건 이거죠. 영구 평화에 또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건 꼭 해야 할 3가지 조건이고 6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나라를 서로 호주머니 물건처럼 서로 팔아먹고 사는 거,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비밀 조약 같은 거 그런 거 해서도 안 된다. 뭐 등등 해서 9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6가지가 있어서 합쳐서 9가지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3가지 조건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집안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통상과 선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 말씀이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들과 더불어 살 때 우리 것을 보존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균등한 이익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이게 영구평화의 두 번째 조건. 이겁니다. 통상 항해. 이 항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려면 긴 그 쭉 따라가는 거 홍해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좁아서 에집트가 이거 우리 바다다 못 들어오지 말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항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는 항해 자유를 일찍부터 그 수에즈 운하 때부터 열국들이 여기는 항해 자유다. 그래서 좁은 통로지만 지구 표면에 대한 권리는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졌다. 칸트. 이게 이 두 번째에 대한 명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박사가 뭐라는 거 봅시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뜻을 살필진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모든 사람의 쓰임이 되게 하심이라. 기름이 없으면 그 기름 있는 나라에 가서 통상을 통해서 가져다 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 대학을 그렇게 그 제도를 숭상이라기보다 좋아해서 대서원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양반이. 미국의 대학들을 대서원. 우리는 동양의 옛날 책보다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책들을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신학문을 열심히 배워 경제적 이익을 외국인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양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들었어요. 성적이 좋지가 않아. D 받았어. 근데 이해가 가요. 오늘날 그러시면 그 생전 처음 보는 그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먹을 게 없어, 돈이 없어서 아주 공부하기 힘들었답니다. 돈이 없어서 일하면서 해야 되니까 돈 벌면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외국 유학을 권장하고 반드시 교육해서 교육, 번역, 출판 사업을 해라. 이거 스스로 이거 다 했어요. 돌아와서 YMCA에서 교육을 했고 책을 번역을 했고 그 출판도 하고
그다음에 독립의 조건도 들어가죠. 미국은 칸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토 야심이 없고 첫 번째 공화국인 걸 알아서 미국이 전 세계를 이제 장차 리드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으로 사실 그렇게 됐어요. 문호 개방, 이게 통상을 하면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이 문호 개방이라는 말은 생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열강들이 중국을 하나씩 먹었잖아요. 상해는 영국 거, 또 뭐 산동반는 독일 거 하나씩 먹으니까 중국의 삼각자들이 이러다가 중국은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1900년에 미국의 국무장관을 딱 들어서 이제 존 밀턴 헤이가 세계에다 선포했어요. 중국을 각각의 나라가 이렇게 차지하지 말고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자. 이게 유명한 존 헤이의 문호 개방 정책입니다. 미국도 가서 팔아먹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프랑스도 지금 땅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서 팔아먹게 하고, 그런 문호 개방을 하면 통상이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이 보존이 된다. 통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통상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청나라 이홍장이 그 조약 문구에다가 뭐라고 강요를 했는 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걸 넣자고 막 그냥 강제했는데 미국이 딱 거절했어요. 우리는 독립국가 통상으로지 속국가는 통상을 안 한다. 그래서 그 못하게 했죠. 통상이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곧. 거기 보면은 자유통상 주장은 학위 논문, 그 다음에 자유국가연합체 주장은 일본 내막기, 이게 전부 이 칸트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상적 국가를 위한 훌륭한 제도를 만드는 일만이 남았다. 우리는 이미 이 원칙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실제 운영되는 국가, 미국을 본다. 이게 칸트예요. 그때 이승만이 뭐라는 거니? 당초에 미국이 동양 각국과 통섭을 시작할 때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으니 이른 통상이요, 이른 선교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아담 스미스 시대 이전에는, 1776년 이전에는 오랫동안 유럽에서의 통상의 기준은 무력의 문제였지 권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통상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게 어떠한 권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언제나 통상의 자유를 위하여 싸웠다. 이게 미국의 역사예요. 이때부터 지구가 둥근 줄 알고 각국이 서로 문을 통하고 왕래 교섭하여 기독교를 전하며 물화를 상통하여 오늘날 세계에 제일 부강하고 문명하다는 나라들이 다 통상 경제하는 이익을 얻어 만국이 이웃되며 사회가 형제되어 태평안락을 일체로 누릴지니 통상이 평하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